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 이 비인가 국제학교와 OSS 오성시 국제학교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학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는 학교가 아닌 뭐 일반 영어학원 뭐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정상적인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없다거나 뭐 이런 뭐 빌딩형으로 보통 되어 있는 뭐 학원처럼 생겼는데 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그런 거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부르죠. 얼마 전부터 굉장히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이 된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비인가 국제학교에 귀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발전이 안 되는 분야가 두 부분이 있죠. 하나는 정치 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분야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비인가 국제학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저는 학부모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의 공립학교가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더 심하죠. 여러분 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일부 아니죠. 뭐 많이 잔다고 그래요. 그냥 아예 엎드려서 그냥 대놓고 잔다고 그러죠. 수업만 방해하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거기다 뭐라 그러지도 않고.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 있고 역량 있고 또 이런 그 일부 부유층의 계층에서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제주국제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를 보내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학교 집 주변에 있는 이런 그 국제학교를 보내게 되죠.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그 심각한 문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심각한 문제는 세계적인 이 발전의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입시 제도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찾아내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입시잖아요. 창의력 다 필요 없죠.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거는 이제 교육에서 이제는 뭐 옛날에 제조업 시대에 설계도가 있을 때 그 설계도를 보면서, 설계도가 일종의 정답이잖아요. 설계도대로 제품을 구현해내는 거, 그런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교육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제조업 국가 시대일 때는 맞는 교육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제조업 국가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뭐 이제 뭐 다른 뭐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설계도를 보고 제품을 만드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설계도 자체를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의 추세인데 비극이죠.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나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뭐 민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청심국제고라든가 용인고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좋은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교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너무 적다. 그리고 한때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사고나 뭐 상상고나 이런 멋진 학교들이
폐교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뭐 제주국제학교를 간다거나 뭐 유학을 간다거나 OSS 국제학교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이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에서 공부한 대한민국의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대로 그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사립학교들이 마음대로 설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한국의 교육이 변형된 형태로 운영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향평준화되고 자꾸 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게 표니까 결국은 한 표 한 표. 그러니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 그러니까 하향평준화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정말 경제력이 있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많은 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신뢰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온 거죠. 그래서 그 비인가 국제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전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법적인 제재를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그 비인가 국제학교, 동네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던 우리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종교계 학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계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 기도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밥도 먹고 뭐 이러기 위해서 기독교계에서 세운 학교가 기독교계 사립학교잖아요. 근데 뺑뺑이 돌려서 목탁 두드리는 불교 신자도 거기 보내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율성이 없는 사립학교. 제주국제학교도 결국은 그래서 탄생한 거 아닌가요? 외국으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멀고. 사실은 제주국제학교는 제주도를 그 국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 특별시 그래서 제주국제학교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동남아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번듯한 제대로 된 국제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현실은.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 때는 거기 학생들은 대화도 다 영어로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자기들끼리 영어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레드 카드 이렇게 보여주고 퇴출시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사실 교직원의 자녀 정도만 그 학교를 다니고 뭐 거의 다 그냥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됐죠. 그리고 수업은 영어로 하나 실제로는 그냥 한국 말로 전부 다 생활하고 그리고 제주국제학교가 가외 이런 거 뭐 엄청나잖아요. 그 동네. 뭐 대치동 뺨치죠. 심지어 뭐 유명 강사가 뭐 원포인트 레슨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기도 하고 또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들이 내려가서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기러기 뭐 일종의 기러기 가족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숙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치맛바람도 세고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제주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몇 년 다니다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와서 이번에 그 여름에 우리 OSS 국제학교 유학 가는 아이들 중에도 제주국제학교를 4년씩이나 다녔던 아이가 이제 OSS로 이렇게 와서 캐나다 본래 나라 이런 데 가서 학교를 다니겠다
그분 말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공휴일도 놀고 미국 공휴일, 캐나다 공휴일, 그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워낙 노는 날도 많고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 유학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들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결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주국제학교는 이제 재밌는 거는요. OSS 국제학교에 1, 2년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 한국 와서 제주국제학교 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주국제학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학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인천에 있는 체드윅, 그리고 하나는 대구에 있는 DIS입니다. 근데 이 두 개 학교의 특징은 대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명 학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일부는 그 지방 아이들이 그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등하교를 하죠.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김이 세죠. 학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안 생깁니다. 결혼이 거의 안 생기죠. 1학년 입학하면 10학년까지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 두 개 학교는 꽤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중간 입학이 굉장히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하죠.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뭐 SIS라든가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 이제 이런 데는 또 입학하기 좀 까다로워요. 진짜 오리지널 외국인 학교는 뭐 심지어 엄마 아빠가 전부 다 국적 자체가 미국인이고 뭐 미국에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조건이 조금 의외로 까다롭고, 근데 대부분 그 외국인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는 검정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뭐 국적은 뭐 미국, 캐나다 뭐 다른 나라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 뭐 그런 경우들도 많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외국인 학교도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는 한국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3년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아이들을 받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국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의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그냥 정답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뱉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챗GPT하고 지금 내 머리하고 누가 이기나를 한번 대결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교육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재미있는 사실은 그동안에 그 빌딩형 국제학교, 즉 비인가 국제학교, 이런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 입시 결과가 꽤 좋습니다. 꽤 좋아. 아이러니하죠? 예. 대학을 잘 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그 집에서 수업을 엄마 아빠가 하는 홈스쿨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학교 프로그램, 어떤 그 있는 범주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내가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큰 이야기는 비인가 국제학교도 우리나라에서는 학력 인정이 안 되지만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바로 같은 논리입니다. 그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판매하는 그 커리큘럼을 사갖고 와서 그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 그러면은 그 과정을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학력 인정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뭐 불법 뭐 이런 학교, 그러니까 막 엄청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뭐 범죄까지 하고 뭐 학교 다니는 게 무슨 범죄입니까, 그죠? 전혀 그 비인가 국제학교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그런 그 죄책감이라든가 그걸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거 학교와 이런 커리큘럼을 다 이수를 하면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비인가 국제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심지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순서대로 한번 꼽아보자면 GPA,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공인시험, 토플이라든가 SAT라든가 이런 공인시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IELTS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 그 다음에 에세이, 학업계획서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활동한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이제 점수화돼서 좋은 대학을 가냐 안 가냐 이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비인가 국제학교, 빌딩형 국제학교, 동네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한 학년당 1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한 학교에 한 학년이 10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운동장도 없고,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뭐 실험 실습실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나 이 환경적으로 학교 같지 않은 학교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끼리끼리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마음대로 줄 수 있죠,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강남권이라든가 또 이런 이게 비인가 국제학교들이 대부분 좋은 동네에 있잖아요. 예, 학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그 비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전에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또 학원을 다니죠. 학원. 한국의 그 영어 학원. 대치동 이런 데 보면은 토플 학원도 유명하고 많잖아요. 에세이 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토플이나 SA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은행식 그 시험이잖아요. 문제은행식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점수 따기가 용이한 그런 시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신 성적 잘 봤지? 뭐 10명도 안 되는 그 판에서 마음대로 막 주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서? 여러분 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이 학교의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이 있는데 추천서는 얼마든지 잘 써주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문의를 만들어서 좋은 학교를 실제로 보낸다니까요. 실제로 보내요.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좋은 학교로 가면 뭐하냐고요. 못 따라가는데.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헝가리 의대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헝가리 의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대 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헝가리 의대 같은 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모집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에이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조금 하고 이러면은 이제 헝가리 의대를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요, 헝가리도 EU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유럽 계열의 학교들은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헝가리 의대는 들어가기는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2학년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3학년 더 안 되는 겁니다. 4학년은 더더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대가 들어가기가 쉽지만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졸업하기가 쉽잖아요. 한국의 의대는. 한국의 대학은 출석만 제대로 하고 등록금 제대로 내면 거의 모든 과가 졸업하잖아요. 사실인즉슨. 근데 그런 우리의 개념으로 헝가리 의대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헝가리 의대 합격하면 나는 헝가리 의대 합격했다. 그래서 졸업하면 EU, 유럽연합, 유럽에서 의사 자격증을 얻고 EU 그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또 의사 면허증 시험을 보면 쉽게 또 합격합니다. 문제는 헝가리 의대를 합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는 게 문제죠. 졸업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인가 국제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항상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학교는요 그냥 점수 따려고 다니는 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발 정상적인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정상적인 학교라는 건 뭐예요? 학생 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활동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사회성도 기르고, 예, 토론을 통해서 뭐 그런 어학 이 발표력도 키우고, 체력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학교가 학원화돼서, 지금 뭐 우리나라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학원화돼서, 이게 학교인지 학원인지 왜 학교를 다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할 지경이 됐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민사고라든가 용인고라든가 뭐 청심 국제고라 너무너무 이런 학교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그런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체육활동, 음악활동, 방과후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저희 그 OSS 출신 중에서도 그 민사고 간 아이들이 많은데, 민사고에서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저 학교 좋은 학교다. 그러니까 사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유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민사고 간 다음에 하버드나 이런 데 가면 최고야, 최고. 한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주 볼 수도 있고,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학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근데 문제는 그 문이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그런 학교를 조금 공부가 좀 덜 되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국내에 설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굳이 왜 유학을 가냐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 오히려 있는 민사고나 뭐 청신고나 무슨 이런 학교들도 정권이 바뀌면은 폐쇄 조치 막 내린다 그러고 윽박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비인가 국제학교가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비인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저 이번 기회에 OSS 국제학교, 오성식 국제학교를 한번 보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 저는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성식 국제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부모님들의 그 치맛바람이 이렇게, 거기까지 넘어오지 않잖아요. 예? 너무 좋아, 그게. 예. 한국의 뭐 제주국제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너무 드센 학부형들의 입김들이 막 이렇게 있어갖고, 운영자가 소신껏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주국제학교도 영어로만 이야기를 한다,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학교 취지는 국제학교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학부모들의 등살과 아이들의 그 이 힘겨루기, 돈잔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오성식 국제학교는 워낙 19년 동안, 지난 19년 동안 탄탄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소신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OSS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부모들, 귀국한 아이들, 뭐 덜어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대, 치대 뭐 이렇게 입학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미국의 학교로 가기도 하고, 또 대학까지도 계속 연계해서 저희가 진학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검증받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런 학교에서, 오성식 국제학교는 정규 캐나다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공립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 아이들의 생활지도 그리고 학습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잖아요. 최고의 학교로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비용이 비싸긴 한데,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주국제학교에 부모가 내려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OSS, 오성식 국제학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상담도 드리고 아이들의 진로 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 지도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OSS 출신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대학도 갔거든요. 뭐 미국, 캐나다, 뭐 동남아권도 많이 갔죠. 뭐 중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대학, 그 다음 유럽의 독일, 뭐 프랑스 정말 많은 대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